8월 27일 오전에 인터 마이애미는 미국 프로축구 리그 MLS의 일환으로 뉴욕 레드불스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레드불스 아레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뉴욕 레드불스는 동부 리그에서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24라운드를 거쳐 29점을 얻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6분의 1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한 목표로 3점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현재로서 뉴욕 레드불스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일 것입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더 높은 순위를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꺾어야 합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넬리스, 고마, 그리고 스티븐 스어와다 선수가 다양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현재 뉴욕 레드불스는 연속 3경기 홈에서 이긴 상태이며 가장 최근 2경기에서 1에서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편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강한 상대 FC 시친내티를 2023년 어스 오픈컵 준결승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꺾었습니다. 메시가 합류한 이후로 인터 마이애미는 모든 대회에서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클럽 역사상 이러한 면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를 위한 처음 8경기에서 최소한 하나의 골을 기여했고 지금까지 10골과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현재 매우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MLS에서의 고전적인 경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와 세르지오 부스케츠는 클럽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이전에 인터 마이애미를 만났을 때마다 지배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수준의 몬스터에 맞서게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현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메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동한 이후로 처음으로 MLS에서 데뷔하는 경기이며 양팀 모두에서 폭발적인 흥미로운 모습이 기대됩니다. 경기 티켓 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팬들의 열정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축구 팬들은 여전히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 열심히 티켓을 찾고 있습니다. CNN 채널은 보도했습니다. 과도한 수요로 인해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여 평소의 100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뉴욕 레드불스의 클럽 경기에서는 티켓 하나당 46USD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평균 약 483USD에 달합니다. 최고 좌석의 티켓 가격은 345USD에서 시작하여 하나당 3600USD까지 올랐습니다. CNN 채널은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 BBC 추의 정보를 인용하여 전했습니다. 이 티켓 가격은 MLS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비싼 것으로 심지어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나 슈퍼볼, 미식 축구과 같은 경기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그렇게 높은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25,000명의 팬들이 레드불스 아레나를 꽉 채웠습니다.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스탠드의 팬들로부터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 인터뷰를 받았을 때 코치 타타 마르티노는 말했습니다.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의 다른 여러 선수들은 체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 선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그 후에 누굴 언제 사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터 마이애미는 밀집된 일정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인터 마이애미의 공식 스타팅 라인업에 메시와 부스케츠의 이름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7경기 연속으로 주전으로 나선 메시를 위해 휴식을 주기 위해 코치 타타 마르티노는 그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팬들은 명백하게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를 원한다 라고 외치며 카메라가 그를 향할 때마다 환호합니다. 오늘 인터 마이애미는 5-4-1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키퍼 캘린더가 여전히 골문을 지키고 그 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바, 앨런, 밀러, 아빌레스, 테일러, 그 위에는 파쿤도 파리아스, 데이비드 루이즈, 딕슨 아로요, 디에고 고메즈,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레오나르도 카판나입니다. 반면에 뉴욕 레드불스는 4-1-4-1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키퍼 카를로스 미구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비 라인은 존 톨킨, 숀 릴리스, 안드레스 레에스, 캐머런 하퍼, 그 위에는 미드필더 다니엘 에델만, 그 위에는 왼쪽에서 루키나스, 프랭키 아마야, 드루 이어우드, 오미르 페르난데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일리아스 마누엘입니다.
조직위원회의 문제로 인해 경기는 일시 중단되었고 그 후 약 10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인터 마이애미가 먼저 공을 차게 되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 경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시작했고 뉴욕 레드불스의 모든 선수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직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분째에 디에고 고메즈가 조르디 알바로부터 패스를 받고 오른쪽 목표 기둥을 빗나가는 슈팅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상대방의 골문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4분에 뉴욕 레드불스는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공은 밖으로 나가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연속 2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뉴욕 레드불스는 캘린더 골키퍼의 골문에 공을 넣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의 토마스 아빌레스는 경기에서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이는 뉴욕 레드불스의 선수에게 거친 태클 때문이었습니다. 존 톨킨이 프리킥을 차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경기 37분, 인터 마이애미는 득점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고메즈는 볼을 받아 민첩하게 움직인 후 찰스 미겔 골키퍼를 꺾는 위험한 슈팅을 했습니다. 고메즈는 노아 앨런으로부터의 크로스를 잘 컨트롤하고 땅 굴러가는 슈팅을 해서 찰스 미겔 골키퍼가 손을 못 뻗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고 인터 마이애미는 그 열정을 경기장과 관중석에서 모두 보였습니다. 메시와 부스케츠가 아직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경기의 첫 번째 절반을 통해 자신들의 발전을 입증했습니다. 두 팀은 중간 쉬는 시간에 인터 마이애미가 한 골을 앞서고 일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기분은 한 골 앞서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들이 두 번째 하프에서도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확실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뉴욕 레드불즈가 언제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인터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프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뉴욕 레드불즈가 킥오프를 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두 번째 하프 초반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프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메시, 부스케츠, 그리고 마이애미의 후보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변쪽에서는 팬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프 초반에 마이애미가 압박을 받았을 때 캘린더는 두 번이 훌륭한 세이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르 페르난데스의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온 헤더를 크로스바 위로 빼냈습니다. 6분 후 캘린더는 다시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이 잊어버린 새로 들어온 공격수 톰 바를로우의 근접 슈팅을 막았습니다. 캘린더의 훌륭한 플레이로 마이애미는 3월 이후로 첫 번째 MLS 경기에서 무실점을 유지했습니다. 마르티노 감독은 마이애미가 1에서 0으로 앞서고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모멘텀을 잃을 때 메시와 세르지오 부스케츠를 스마트하게 경기에 투입했습니다. 두 명이 스킬풀한 선수들의 등장으로 마이애미는 다시 컨트롤을 되찾았습니다. 메시는 60분째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레오나르도 캄파나를 대신해 MLS 데뷔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들린이 로버트 테일러 대신에 부스케츠는 디에고 고메즈를 대신해 경기에 나왔습니다. 메시가 바로 들어간 후에 가까운 골대에서 공을 잡지만 뉴욕 레드불스의 수비수와 골키퍼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메시와 알바에게 공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왼쪽 플랭크에서 협력을 시도하지만 수비수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홈팀의 수비수들은 메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봉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플레이를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가면서 뉴욕 레드불스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창의성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와 함께 마이애미의 공격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경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점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88분, 메시가 페널티 아크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얻습니다. 슈팅은 벽을 넘지 못했지만 메시는 침착하게 다시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메시는 동료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의 뛰어난 지휘 능력 하에 동료들은 그와 매우 잘 협력하고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메시는 뉴욕 레드불스의 골문 앞에서 동료와 함께 쉽게 볼을 밀어넣습니다. 메시가 크레마스키에게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고 그는 중앙으로 이동하여 골을 넣습니다. 공은 뉴욕 레드불스의 네트에 들어갔고
골키퍼 카를로스 미구엘은 골문을 비워두고 이 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카를로스 미구엘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연속적인 공격에 그는 골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선수들과 코치 타타 마르티노까지 모두가 빛나는 표정으로 행복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2에서 0의 차이로 그들은 이 경기의 승리를 확실히 잡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후반은 3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뉴욕 레드불스의 선수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뉴욕 레드불스를 2에서 0으로 이겼습니다. 이는 인터 마이애미와 그들의 팬들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메시에게는 이것이 그의 MLS 데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메시는 빛나고 그의 재능을 뜨겁게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메시가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에서 9경기 동안의 11번째 골입니다. 미국 국가컵에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골을 못 넣은 후 메시가 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메시 외에도 미드필더 디에고 고메즈와 골키퍼 칼렌더는 이번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영웅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약간 밀리긴 했지만 고메즈의 빛나는 순간이 원정팀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뉴욕 레드불스 측에서는 이 패배 후에는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헤드코치 트로이 레세스네의 팀은 전반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받을 뻔했는데 주심은 다비드 루이즈가 본문에서 팔로 공을 만졌다고 판정했지만 VAR을 본 후에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후반 초 홈팀은 스코어를 맞추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모두 놓쳤습니다. 이 승리 이후로 마이애미는 8월 31일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지난주 리그스컵 결승에서 패배한 내슈빌을 다시 만납니다. 메시의 골로 마이애미는 MLS에서 11경기 연속 무승부를 끊고 토론토와 콜로라도를 2점 앞서 바닥에서 벗어났습니다. 메시와 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에 인터 마이애미는 MLS에서 계속 패배했으므로 이제 이들의 순위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메시와 그의 동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고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